54번째인가요? 5051, 52, 53, 54? 이제 특별법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 등기명령하고요. 존속기한 및 갱신, 그 다음에 차임연체와 해지, 경제사정적 변동을 이유로 한 차임 일방적 증감 청구, 그 다음에 임차권 승계, 표준계약서, 뭐 이런 것도 살펴봤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재정 목적, 그 다음에 적용 범위에 관해서 주임법과는 달리 보증금이 일정 이하의 경우만 적용된다. 초과 임대차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 대항력, 그 다음에 보증금 회수, 존속기한 및 갱신, 그 중에 갱신 요구권, 주임법의 갱신 요구권과 상임법의 갱신 요구권, 주임법의 법정 갱신과 상임법의 법정 갱신 비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임법에만 독특하게도 권리금 회수가 있었죠. 그런 것들이 지난 시간에 정리해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목차를 말씀드렸으니까 중요한 것들을 눈을 감고 쫙 이렇게 한번 뭐가 있었지 기억 안 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양도 많고요. 내용도 어려워요. 판례도 어려운 게 좀 많고. 자주 나오는 거 위주로만 정리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크게 네 덩어리가 있는데요. 첫째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줄여갖고 집건법이라고 했습니다. 집합건물법, 집합건물법의 적용이 대상이 되는 그 구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세 가지. 101호. 여기 전유 부분입니다. 복도 계단. 공용 부분입니다. 땅. 대지. 세 부분.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가 존재하고요. 두 번째, 각각의 권리가 있습니다.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가 구분 소유권,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가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공유 지분권을 말합니다. 대지에 관한 권리가 대지 사용권, 역시 공유 지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권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 그에 관한 각각의 권리가 존재한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가 있어요. 특히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 중에서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 의무가 중요합니다. 공용 부분에 관한 권리 의무. 세 번째가 집합건물 관리가 나와. 관리단 집회, 관리인, 규약. 그 다음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것들이고요. 네 번째가 재건축 및 복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별개 벌칙 규정들이 있죠. 요렇게 네 부분, 벌칙 빼버리고 네 덩어리 정도가 있는데, 시험에 나온 지문이 이 네 덩어리 중에 어디에 있는 건가를 빨리 캐치하면 생각이 빨리 나요. 그런 식으로 집합건물법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구성 부분과 권리 전유 부분,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 내가 독점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을 말하죠. 요건은 동그라미 1번, 구분 건물이 되려면 건물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다가 구분 소유가 성립하려면 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을 내가 구분 소유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요거를 구분 소유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구, 분, 행, 위,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의사 표시니까. 그래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구분 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전체를 한동 건물로 등기했다면 구분 소유 의사가 없는 거죠. 구분 소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전유 부분이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부분에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려면
구분 소유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딱 요렇게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 소유 의사 표시가 있으면 설령 그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이라도 구분행위 존재를 일단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는 나중에 건물이 완성이 되면 설령 그 건물을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집합건물로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하게 됩니다. 당연히 공용 부분이 아니어야 되고 아파트 지하실 같은 거 구분 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고 나아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당연히 구분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는 거죠. 복도 계단 같은 거. 그러니까 설령 복도 계단이 구분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등기는 무효니까 그걸 설령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겠죠. 구분 소유권은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하고요. 그 다음 공용 부분 있죠. 복도 계단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공용 부분은 두 종류가 있어요. 법정 공용 부분, 구조상 공용 부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육안으로 공용 부분이 명백한 거. 복도 계단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히 여기는요. 아, 여기는 공용 부분이다. 라는 취지를 등기할 필요가 당연히 없죠. 그런데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이 규약상 공용 부분은 외관상 전유 부분처럼 보여요. 외관상. 즉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요. 노인정이라든가 관리사무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외관상 전유 부분처럼 보이지만 규약 등으로 공용 부분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공용분이다 라는 취지를 등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분이 두 개가 있고 그 중에 규약상 공용부분만은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해야 되고 그 공용부분은 누구 거냐? 구분소유자 전원공유가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게 명백해. 예컨대 최근에 각동 아파트 1층 출입문에 번호키를 붙여놔가지고 그 라인 소유자들만 다닐 수 있잖아요. 거주자들만. 이런 경우에는 일부 구분 소유자의 공유 예외. 그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 관한 지분은 어떻게 판단한다?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판단한다. 가액 비율이 아니라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그 공용 부분은 당연히 전유 부분과 똘똘마리로 움직인다. 그래서 절대로 분리처분 못한다. 절대로. 복도 계단에 대한 권리는 당연하죠. 그리고 그 복도 계단 등에 관한 권리,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 그 득실병령은 전유부분과 언제나 운명을 같이 하니까 등기 필요 없다. 이렇게 되겠죠. 5번. 건물 벽에서 물이 줄줄 샌다. 그 하자는 뜯어보기 전엔 모르니까 일단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버린다. 것들이 있습니다. 대지는 땅을 말하지요. 그 대지에 관한 권리를 대지 사용권이라 합니다. 대지는 이런 종류가 있어요. 법정 대지가 있고 규약 대지가 있고 규약 대지는 규약상 대지와 간주 규약 대지가 있는데 간단해요. 일동 건물이 있는 대지가 법정 대지고요. 그 옆에 게 규약상 대지고요. 이걸 재건축하려고 때려부셨어요. 즉 더 이상 법정 대지가 아니게 되어버렸다. 요게 간주계약 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지에 관한 권리가 대지 사용권인데 꼭 소유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상권도 되고 뭐 임차권도 되고. 다만 이것도 전유분과 일체로 움직이는데 공용부분과는 달리 절대적이진 않아요.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즉 대지에 관한 권리만 분리처분이 가능합니다.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은 절대로 분리처분 안 된다는 했어요. 그 다음에 전유부분과 대지도 분리처분이 안 돼. 근데 예외가 있더라 요거는. 그 다음에 판례가 있었죠. 우리가 저당권 등에서 봤던 거. 101호에 설정된 저당권 압류 가압류의 효력은 대지에 대해서 효력이 미치니까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사람은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그죠? 그게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런 것들이죠.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은 대지에 관한 권리도 취득한다.
이 대지에 관한 권리는 단순한 점유권이 아니다.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권리로서의 대지 사용권이다. 그죠? 101호를 경락받았다면 대지 사용권도 취득한다. 다 같은 내용이죠. 그죠?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에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판례들이 쪼로로 나오는 거예요.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리처분이 금지가 원칙이긴 하지만 원칙 규약으로 달리 정하여 분리처분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은 분리처분을 규약에 정하지 않아요. 즉 분리처분이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분리처분이 금지가 됐다는 게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땅만 산 사람, 내가 지금 산 땅이 집합건물의 대짐을 모르고 산 사람, 내가 지금 산 땅이 집합건물의 대짐을 모르고 산 사람한테는 분리처분이 금지되어 있다라는 걸 주장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조금 어렵죠, 3번. 조금 어려우면 잊어버리세요. 어쨌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절대적 일체성. 전유 부분과 대지, 일체성, 절대적이진 않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고요. 4번 대지 분할 금지. 그 다음에 민법 267조가 뭐였었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공유집을 포기하게 되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한다 그랬죠. 그러면 101호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1호는 국유가 되죠. 그럼 공용분에 관한 권리와 대지에 관한 건 공유지분권이잖아요. 요것만 267조에 의하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못하게 해야죠. 그래서 민법 267조는 집합건물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세트고요. 구분 소유자의 권리 의무가 있는데 특히 공용본에 관한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복도계단. 먼저 사용. 복도계단 사용. 용도에 따라 잊지 마세요. 잘 나와요. 용도에 따라. 그래서 기억. 관리단 집회결이나 다른 구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 사용하면 안 돼요. 다른 공유자들도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 때문에 따라서 독점 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지 못하고 독점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있다. 인도는 청구할 수 없고 네가 독점 사용하지 말아라. 독점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있고 따로 뭐 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용분의 처분은 없고 변경. 공용부분의 처분은 전유부분의 처분하고 같잖아요. 전유부분에 대한 처분이 있으면 공용부분에 관한 권리도 처분이 되는 거잖아. 따라서 공용부분 자체의 처분은 없는 거예요. 변경은 있어요. 공용부분을 뭐 수직 증축을 하면서 전유부분을 바꾸거나 이렇게 공용부분의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여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 다만 이런 공용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좀 전에 말씀드린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면서 복도 계단을 전유 부분으로 바꿔버리면, 즉 공용 부분을 변경해 버리면 구분 소유권 등의 변경도 초래하죠. 이렇게 공용 부분 변경은 3분의 2 찬성이지만 그 공용 부분의 변경을 통해서 구분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의 변동까지 초래한다면 이때는 3분의 2가 아니라 5분의 4 나눠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관리는 변경을 제외하고는 통상 집회결이라고 해서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이렇게 됩니다. 보존은 각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딱 보시면 되고요. 공용본에 대한 부담 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 하면 되고요. 그래서 관리단이라고 뒤에서 볼 건데, 관리단 규약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도 관리단은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만은 지분 비율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집합건물법에 지분 비율로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리단 규약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내용이 없어도 적어도 공용부분 관리비만은 이 집합건물법에 따라 지분 비율만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선적립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공용본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 101호 소유자가 고장난 난간을 자기 돈으로 수리하고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채권은 새로 이사온 새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도 내놔 할 수 있다. 여기 1번. 그 다음 그 비용은 대부분 관리단에서 처리하고 관리비를 징수하죠. 그러면 갑이 납부해야 될 관리비를 체납한 상태에서 갑이 아파트를 을에게 팔면 관리단은 을에게 갑이 체납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어디에 대한 거? 공용부분 관리비. 공용부분 관리비. 법에서 공용본에 관한 채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갑이 관리비를 체납했고 을에게 아파트를 팔았을 때 관리단은 갑이 체납한 관리비 중 다 안 되고 공용부분 관리비만 을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유부분 관리비나 체납한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을에게 당연히 승계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 을도 안 내고 병에게 팔았어. 그럼 마지막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독박을 쓰느냐? 아니다. 이미 구부 소유권을 상실한 갑과 을도 병하고 중첩적으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의무를 승계한다. 중첩적으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마지막 소유권을 취득한 병이 독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의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좀 살펴보시고 의결권 있죠. 특히 2번 101호를 갑을병이 공유해. 그러면 반드시 의결권 행사자 한 사람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셋이 다 올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의결권 행사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의결권 행사 자체가 제한됩니다. 강행 규정입니다. 전유분이 수인 공유일 때 의결권 행사자를 반드시 한 명 정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 청구 및 소집권이 있고요. 관리인 해임 청구권이라는 게 있네요. 원래 관리는 뒤에서 보시겠지만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서 구분소유지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가 이거예요. 각 구분소유자는 단독으로 법원에 관리인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5번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하자가 생겼더라. 분양자 및 시공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더라. 2개. 하자를 보수하라. 하자 보수 청구권. 손해를 배상해라. 손해배상 청구권.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우리 대법원이 하자 담보 추구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자 보수 청구권은 뭐 입주자 대표회의도 행사할 수 있고 관리인도 행사할 수 있고 관리단도 행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권만은 누가 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손해배상 청구권만은 현재 소유자가 행사한다. 아파트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이 2개. 하자 보수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하자 담보 추구권. 이때 하자 담보 추구권은 현재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권리들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을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주요 구조부 지방공사자가 10년인데 언제부터 10년이냐? 전유 부분을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10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분 소유자 의무, 뭐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안 되고 구분 소유자의 채무, 관리단 채무에 대한 채무가 책임이 있고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 관리비 승계한다 그랬죠. 뭐 이 정도. 근데 관리가 나왔죠. 먼저 관리단이 나왔습니다.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별도로 조직이나 설립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비법인사단. 이게 관리단. 별도의 조직행위 필요 없어요.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합니다. 다만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가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는 경우가 예외가 있습니다. 어쨌든 원칙적으로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관리단의 의무 됐고 필요 없고요. 이런 관리단이 모여서 결의하는 걸 관리단 집회라고 하는데요. 정기관리단 집회와 임시관리단 집회가 있는데, 정기관리단 집회는 매년 회계년도 종료 3개월 이내 관리인이 소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시관리단 집회는 1항이 있고요. 2항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소집을 청구하고, 그럼 관리인이 소집을 해야 돼요. 근데 관리인이 청구가 있었는 날로부터 일주일 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돼. 청구로부터 2주 내의 날짜를 소집일로 해서 어떤 절차? 소집 통지. 근데 안 했어. 그러면 소집을 청구한 구분 소유자가 법원에 허가를 받아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시관리단 집회라는 게 있더라.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이죠. 통지기간은 일주일 전에 통지하고요. 이 관리단 집회 소집일 일주일 전에 소집 통지하는 게 소집 절차예요. 근데 이거 생략할 수 있어. 어떤 경우? 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를 생략하고 소집할 수 있다. 관리단 집회에서는 통지한 내용만 결의하는 게 원칙이지만 전원 동의가 있으면 소집 통지 필요 없으니까 제한 없이 결의할 수 있겠죠. 결의 방법, 기억, 니은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는데 요놈 조심하세요. 아까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다는데 예외가 있었죠. 어떤 예외냐?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분양대금을 완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 즉 건설회사 사정으로 소유권 등기를 이전받지 못했다. 이 사람은 아직 등기를 못했으니까 구분 소유자는 아니지만 구분 소유자에 맞먹어. 그래서 관리단 구성원이 돼. 그래서 의결권 행사할 수 있어. 즉 구분 소유자와 구분 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거죠. 판례 이해할 때 의결권은 집회에 출석해서 직접 행사하거나 서면이나 공인인증서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거 간단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번 모이지 않고 관련된 집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이나 공인인증서 등의 방법으로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4분의 3 찬성이 필요해요. 4분의 3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이게 원칙이라는 거. 물론 예외적으로 5분의 4로 가는 경우도 있고 3분의 2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4분의 3이 원칙이라는 거. 서면결의 그 정도. 모이지 않고 서면결의. 결의 효력됐고요. 결의 취소에서도 됐고요. 관리인, 관리단 대표기관이죠. 자, 첫째,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 때 선임해야 되니까 구분 소유자가 10인 미만이라면 굳이 10인 미만이라면 선임 안 해도 되겠죠. 자격 제한 없고요.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요.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고요.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 해임도 관리단 집회에서 해임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까 뭐라 했어요? 각 구분 소유자가 해임을 청구할 수도 있었죠. 관리인의 권한 요거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또 나오기는 어렵고요. 보고 의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3번, 4번 최근에 개정에서 신설돼서 들어간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숫자만 주시면 돼요. 전유분이 50개 이상이더라. 그 관리인은 모든 거래에 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고 증빙서류하고 영수증 같은 거 해당 회계년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라 이런 것들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위원회 관리단에 두는 거예요. 규약으로 둘 수 있어요.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 관리위원회 역할은 관리인 사무집행을 감독합니다. 그 관리위원회 위원은요 반드시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리인은 구분수저가 아니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임기는 2년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규약, 관리단 자치법규죠. 다만 규약의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되냐? 규약으로 정하여야 한다에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약의 설정이 의무화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 하고요. 규약을 설정 변경 폐지할 때는 몇 번이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필요하다라는 거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규약의 효력은 넘어가도 되고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도 그냥 자만 올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조정 절차와 관해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가 60일 범위 내에서 조정을 마쳐야 되는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 집합 건물에는. 그다음에 조정이 끝나서 조정안을 만들었을 때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 제시받은 당사자가 14일 내에 수락 의사를 통보해야 되는데 문제가 통보하지 않으면 수락을 거부한 걸로 본다가 아니라 수락한 걸로 본다는 거. 요거 수락한 것으로 본다는 거.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재건축 복구. 외부적 요건은 됐고요. 너무 낡았어. 뭐 이런 거예요. 내부적 요건은 5분의 4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려면 이런 게 결의가 돼야 되는데 특히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재건축 실행 단계에서 따로 합의 안 해도 될 정도로 분담액 도로 산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결의는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다. 용도 변경 재건축 결의할 수 있다. 인접 땅을 사가지고 합해서 신건물 대지로 이용하는 재건축 결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뭐 당연한 거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재건축 결의가 있을 때 반대자에게 기회를 한번 줘야 돼. 재건축 참가 여부의 회답을 서면으로 한번 물어봐야 돼. 서면으로 반드시. 촉구받은 사가 2달 이내 회답이 없으면 재건축에 참가하겠다가 아니라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걸로 본다. 뭐 이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복구는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이 있을 때 그걸 복구하는 걸 말하죠. 2가지가 있습니다.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가 멸실되었을 때 복구가 있고요. 2분의 1 초과했을 때 복구가 있는데요. 2분의 1 이하 멸실 복구는 각 구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요. 2분의 1 초과는 5분의 4 찬성이 필요하다는 거. 어질어질하게 다르죠. 2분의 1 초과 멸실 복구는요. 재건축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의 4 찬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눠서 2개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집합건물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체크해 드린 것도 많아요. 네, 체크해 드린 것만 반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법 2개 남았습니다. 시간을 좀 달리해서 보겠습니다.